16장 사랑과 자유. 나는 삼광선의 초안인 베네치아의 폴이며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모든 사랑의 왜곡을 극복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자유연애라는 개념. 여러분이 내은 거처의 7번째 단계에 이르면 나는 여러분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사랑의 왜곡 하나를 극복할 기회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1960년대에 널리 알려진 자유연애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유연애는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파트너와 프리섹스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주려는 운동이 1960년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와 동시에 자유연애라는 개념이 조장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유연애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과거에는 남자가 섹스를 나눈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이제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유연애 운동에서 여성들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 있었나요? 자유연애라는 것이 주로 남성들을 위한 것이어서 그들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수많은 다른 여성들과 섹스를 하고 싶은 충동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요? 이것이 여성들을 자유롭게 했나요? 아니면 여성들을 인생의 동반자라기보다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새로운 형태의 학대에 놓이게 했나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자유연애 운동은 남성과 여성 간의 오래된 패턴들이 깨어져야 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지구의 상황들은 너무 나빠서 오래된 것을 부수기 위해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이 방법들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경우에는 그 무엇도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이 의식 속에 있는 성향을 표출하도록 허용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도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릴 때 들었던 말처럼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이 지닌 방식입니다. 그들은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배웁니다. 그들은 신성한 인도를 통해 쉽게 배우지 않습니다. 자유연애 운동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오래된 속담에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공짜 연애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에너지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에너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다른 파트너들과 섹스를 할 때 여러분은 매번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 파트너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자신의 에너지 공급을 고갈시켜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나요? 자유연애를 함으로써 결국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지 않나요? 여러분은 1960년대 가장 강렬한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파트너와 마약으로 이루어진 섹스를 통해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에너지를 모두 태워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차크라는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과잉 자극되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차크라의 무결함, 차크라의 정교한 에너지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와 그 이후에 히피 운동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신성한 계획에서 하차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계획에 해당되는 일을 이행할 에너지나 온전함이 하나도 남지 않은 지점까지 자신들의 에너지를 고갈시켰습니다. 지구상의 사랑은 성적인 행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식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섹스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나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수많은 영적인 사람이, 특히 상승 마스터의 학생들이, 그 중에서도 미국에 있는 상승 마스터의 학생들이 섹스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상승한 수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자신의 성적인 충동과 성적 에너지를 억압하기 바라는 타락한 의식의 특정한 측면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신체가 특정한 호르몬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쉬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래된 왜곡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1960년대까지 아주 공공연히 성에너지와 성에 관련된 대화를 강하게 억압해 온 것이 상승 마스터들에 의해 시작되었거나 용인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적인 에너지는 타락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예수께서 2000년 전 자신의 임무로 여성 해방을 추진했다는 말을 듣거나 읽었을 것입니다. 비록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는 섹스에 대해 얘기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고 내가 보증합니다. 진실로 성적 에너지와 섹스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억압하기 시작한 것은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타락의 원인이 섹스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일부 상승 마스터의 학생들마저 그렇게 믿었습니다. 타락이 이전 구체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성적 에너지가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구상의 여러분의 신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 구체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 성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성행위가 타락을 초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을 초래한 것은 바로 타락한 의식에 빠진 존재들과 신에 대항하는 그들의 반란과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른 종류의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오도합니다. 타락을 일으키는 것이 성적 에너지, 성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타락에 대해 여성들을 비난하는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남성들이 더 큰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이 그들을 유혹한다고 투사하는 것은 지구에서 흔한 일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저기밖에 있다고 투사하는 에고의 성향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자발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들은 남성인데 여성들이 남성들을 유혹하는 존재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문화가 매우 역기능적이어서 성에 관한 논의가 금기인 탓에 사람들은 성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으므로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의식의 왜곡의 한 극단이며 반대 극단은 자유연애와 프리섹스입니다. 두 극단 모두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극단 모두 여러분을 지구에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섹스와 사랑의 차이점. 여러분이 내 은덧거처의 7번째 단계에 이르면 섹스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관련된 섹스라는 주제를 기꺼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입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섹스는 사랑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섹스를 하지 않고도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이것이 일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단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여정에서 성장할 때 우선 이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혼란기를 겪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장한 문화에서 억압받았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 섹스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에 오면 우리는 보호받는 환경, 사랑스러운 환경에 앉아서 섹스와 사랑에 대해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에테르 수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섹스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가르침을 물리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 가르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에테르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입문을 의식적인 마음으로 가져오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섹스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섹스가 사랑과 거의 동의어가 되어버렸거나 얽혀 있기에 여러분이 섹스와 관련된 왜곡을 살펴보고 극복하지 않으면 지구에서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적으로 여러분은 서로 간에 성적 에너지의 충동이나 이끌림을 일으키지 않고도 이성을 향한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성적 이끌림과 카르마. 영적인 여정에 있는 여러분은 보통 매우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시다. 여러분은 영적이지 않고 상승 마스터들의 도구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자신들의 카르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서는 남녀가 서로에게 이끌려 결국 결혼하는 일이 보편적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서로 균형 잡아야 할 카르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카르마를 청산하는데 일생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카르마 관계에 있다면 상승 마스터들의 도구와 가르침을 이용해서 매우 빨리 카르마를 균형 잡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어떤 관계도 그 속에 카르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카르마 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균형 잡아야 할 카르마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끌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몇 년 지나면 관계의 신선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또한 아이들과 직장 등 이런저런 반복되는 일상에 따분해지고 갑자기 거기에 새로움도 매력도 없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두 사람을 끌어당겼던 카르마를 청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제3의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카르마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보통 성적인 매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전 관계를 떠나 아이들을 버리고 아이들이 이혼으로 받게 될 어떤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사람과 떠날 수 있나요? 그 사람과 아이를 낳고 다시 몇 년이 지나서 카르마가 청산되고 새로움이 사라지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될까요? 평생 이런 식으로 살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평생 얼마나 많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기존의 가정과 함께하지 않고 평생 얼마나 많은 가정을 떠날 수 있을까요? 황금시대 가정의 모델은 사람들이 가능한 최대한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장이 언제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모든 결혼 생활이 평생 또는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반드시 황금시대의 모델은 아닙니다. 두 파트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비록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혼을 깨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금시대 모델은 대부분의 사람이 훨씬 성숙한 수준에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함께 기르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로 약속할 경우에만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보았듯이 사람들이 함께 지내기만 하는 환경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역동적인 환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관계에 머물면서 그 관계에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헌신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여러분이 다른 이성을 만나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 카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카르마를 균형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섹스를 사랑과 분리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복잡한 문제를 만드는 성적인 상호작용 없이도 그 사람을 향해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는 어떤 부정함도 없고 여러분의 파트너는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관계에서 에너지적인 얽힘. 동시에 새로운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여러분은 그 사람과 관련된 카르마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현재 보는 일상적인 패턴, 즉 사람들이 카르마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끌려 결국 성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을지도 모르는 관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에너지적인 얽힘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헤어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매우 복잡한 에너지적인 얽힘을 맺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포함되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것을 깨는 것은 언제나 적어도 에너지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이 됩니다. 보통 부정적인 느낌이 개입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특히 오늘날처럼 파트너가 이전의 관계에서 얻은 아이가 있고 여러분 또한 그럴 경우 이 또한 부담이 됩니다. 이제 상호작용으로 들어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복잡한 문제들이 대두됩니다. 나는 여기서 옳고 그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 수준에 포함되어 있는 곤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황금 시대에는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등의 복잡한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도 카르마를 균형 잡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섹스 없는 사랑.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훨씬 빨리 전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섹스를 통해서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이성 혹은 동성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것이 종종 기존 관계를 깨버리는 복잡한 성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카르마를 균형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주 진보했다고 여기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람들이 비록 헌신해야 하는 결혼관계 안에 있고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다른 섹스 파트너를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특히 현재의 지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넘어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보다 밀접해집니다.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들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실용적인 현실주의자라면 이번 생에서 균형 잡아야 할 카르마를 지닌 모든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면 자신이 훨씬 빨리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인식할 것입니다.